1964년 24살 청년 김영수는 가난에 허덕이는 가족을 위해 서독 광부로 떠납니다. 살아서만 돌아오라는 어머니의 당부를 가슴에 품고 도착한 독일 탄광은 지하 1000m의 지옥이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매일 죽음과 마주하는 고된 노동 속에서도 영수는 월급의 대부분을 고향으로 보냅니다. 갱도 붕괴 사고로 동료를 구하며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그가 보낸 돈으로 동생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에 모든 고통이 의미로 바뀝니다. 3년 후 고향으로 돌아온 영수는 눈부시게 발전한 조국을 봅니다. 한강의 다리를 건너며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의 청춘과 땀이 이 기적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가족을 지키고 나라를 일으킨 평범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온 한 사람의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1964년 겨울 서울 변두리 판자촌은 매서운 바람에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24살의 청년이었지만 그의 얼굴엔 이미 세월의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쌀독을 열었다 닫는 소리, 그리고 또 한숨. 영수는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일어나야 했습니다. 형님, 배고파요. 막내 철수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수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형이 뭐라도 구해올게. 영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그의 발걸음만이 설이 낀 땅을 밟으며 소리를 냈습니다. 청계천 공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인부들이 이미 줄을 서 있었습니다. 영수도 그 뒤에 섰습니다. 감독이 나와 사람들을 훑어봤습니다. 10명만 뽑는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15번째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독의 고함에 영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벽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독 광부 모집. 큼직한 글씨가 겨울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영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월급 120마르크. 숙식 제공. 3년 계약. 옆에 서 있던 중년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돈은 많이 준다는데 목숨 걸어야 한다더군. 영수는 벽보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120마르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그 돈이면 동생들 학비를 대고도 남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독일에 가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독일이 어디냐? 멀리 있습니다. 배 타고 한 달 걸린다고 합니다. 거기서 뭘 하는데? 탄광에서 일합니다. 돈을 많이 준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말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영수는 모집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좁은 사무실엔 젊은이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절박함과 희망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합격입니다. 다음 달 출국합니다. 담당자의 말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수는 시장에 들렀습니다. 남은 돈을 털어 쌀 한 마를 샀습니다. 어머니가 쌀자루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떠나기 전에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배불리 밥을 먹었습니다. 동생들이 웃었습니다. 영수는 그 웃음을 눈에 담았습니다.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이었습니다. 영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에 식구들이 모여 누웠습니다. 어머니의 가는 숨소리, 동생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겨울 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저 별들도 독일에서 보일까? 영수는 생각했습니다. 형님. 뒤에서 둘째 동생 민수가 나왔습니다. 잠은 안 자고. 형님도 안 주무시잖아요. 민수가 형 옆에 섰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그래, 걱정 마라.
저희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영수는 동생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고생이 아니다. 형으로서 해야 할 일이지. 출국 당일 김포공항은 푹적였습니다. 떠나는 사람들과 배웅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영수의 가족도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살아서만 돌아와라. 돈은 안 벌어와도 된다. 예, 어머니. 편지 자주 써라. 그러겠습니다. 출국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영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큰절을 올렸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등 뒤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걸음을 떼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영수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고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청년이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가십니까? 예. 저도 그렇습니다. 떨리네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린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면서도 묘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이 가난을 내 대에서 끊겠습니다. 비행기는 서쪽으로 날아갔습니다. 희망인지 절망인지 모를 미래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함부르크 공항에 도착한 건 한 달 만이었습니다. 영수는 비틀거리며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낯선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이쪽으로. 독일인 관리자가 손짓했습니다. 영수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함께 온 한국인들도 줄지어 걸었습니다.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론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건물들,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자동차들. 서울과는 달랐습니다. 여기가 천국이냐?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루르 탄광에 도착했습니다. 회색빛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영수는 배정받은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6인실이었습니다. 침대, 사물함, 그게 전부였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같은 방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모두 한국인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박철호라고 합니다. 대구에서 왔어요. 이만식입니다. 서로 고향을 물었습니다. 나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낯선 땅에서 가족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출근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헬멧을 썼습니다. 무거운 장비를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땅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영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지하 1000m.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슈넬, 슈넬. 독일인 감독이 소리쳤습니다. 빨리 움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영수는 동료들을 따라 갱도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이 낮았습니다. 허리를 굽혀야 했습니다. 탄가루가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침이 났습니다. 여기서 캐. 감독이 곡괭이를 건넸습니다. 영수는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석탄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손에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팔이 저렸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영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동료가 빵을 건넸습니다. 이게 밥이래요. 딱딱한 빵이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삼키기 힘들었습니다. 물로 억지로 넘겼습니다. 고향 밥이 그립네. 박철호가 말했습니다. 따뜻한 쌀밥 한 그릇이면. 이만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워서는 안 됐습니다. 여기 온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됐습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기계 소음이 귓가를 찢었습니다. 영수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ACHTUNG.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에서 돌이 떨어졌습니다. 옆 사람이 영수를 밀쳤습니다. 영수는 넘어졌습니다. 돌이 바로 옆에 떨어졌습니다. 괜찮아? 동료가 물었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겨우내 땅속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검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탄가루 냄새가 코에 남았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감자와 소시지였습니다. 영수는 억지로 먹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입맛은 없었습니다. 편지 쓰세요? 박철호가 물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써야죠. 침대에 누워 펜을 들었습니다. 편지지를 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첫 줄을 썼습니다. 어머니, 저 잘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잘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쓸 순 없었습니다. 일은 힘들지 않습니다. 밥도 잘 먹고 있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수는 펜을 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형님, 이만식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울어도 괜찮아요. 여기선 다들 웁니다. 영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만식도 울고 있었습니다. 박철호도 눈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6명 모두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은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월급날이었습니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120마르크. 영수는 은행에 가서 환전했습니다. 20마르크만 남기고 전부 환전했습니다. 여기요. 우체국에서 송금표를 작성했습니다. 서울 주소를 적었습니다. 100마르크를 보냈습니다. 이거면 쌀 몇 가마 살까? 영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독일인 청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영수를 보며 뭐라고 말했습니다.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좋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싸워서 쫓겨나면 안 됐습니다. 괜찮아? 박철호가 물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참기 힘들죠. 저도 그래요. 우리가 참아야죠. 영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독일인 동료가 영수에게 손짓했습니다. KOMMENC. 맥주를 마시러 가자는 뜻이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갑니다. 독일인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홀로 가버렸습니다. 왜 안 가요? 이만식이 물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요. 그것도 그렇지만 친해지면 좋잖아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다르니까요. 아무리 친해져도 우린 이방인이에요. 말하고 나니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손떨림이 글씨에 묻어났습니다. 영수야, 돈 잘 받았다. 쌀을 샀고 철수 공책도 샀다. 내가 보낸 돈으로 우리 식구 모두 배불리 먹었다. 고맙다, 아들아. 몸 조심해라. 영수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영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6번째 달이 시작됐습니다. 영수는 아침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 비쳤습니다. 뺨은 움푹 들어갔고 눈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형님, 식사하세요. 박철호가 불렀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빵과 우유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3구역 간답니다. 이만식이 말했습니다. 3구역? 거기 위험하다던데. 어쩔 수 없죠. 가라니까 가야죠. 영수는 빵을 입에 넣었습니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갱도로 내려갔습니다. 오늘따라 엘리베이터가 더 깊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3구역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곳보다 더 좁았습니다. 천장이 낮아 기어가야 했습니다. VORSICHT. 감독이 소리쳤습니다. 조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영수는 헬멧을 고쳐 썼습니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석탄을 캤습니다. 1시간, 2시간이 흘렀습니다. 쉬세요. 감독이 외쳤습니다. 영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형님, 물이요. 박철호가 물통을 건넸습니다. 영수는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르르릉. 천장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모두 고개를 들었습니다. RAUS, RAUS. 감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르릉.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천장이 흔들렸습니다. 돌가루가 떨어졌습니다. 뛰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출구로 달렸습니다. 영수도 뛰었습니다. 쾅. 뒤에서 굉음이 났습니다.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돌들이 쏟아졌습니다. 먼지가 사방을 뒤덮었습니다. 으악. 비명이 들렸습니다. 영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철호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돌더미에 다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철호 형. 영수는 달려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계속 도망쳤습니다. 가. 위험해. 박철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님 두고 못 가요. 영수는 박철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을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너무 무거웠습니다. 안 돼, 못 들어. 박철호가 울먹였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영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부러진 쇠파이프가 보였습니다.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지렛대로 써야죠. 파이프를 돌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눌렀습니다. 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좀 더. 땀이 얼굴로 흘러내렸습니다. 팔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끄으. 영수는 소리를 지르며 힘을 줬습니다. 돌이 굴러떨어졌습니다. 철호 형, 일어나요. 영수는 박철호를 부축했습니다. 박철호가 신음하며 일어났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요. 둘은 서로를 부축하며 출구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계속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조금만 더. 불빛이 보였습니다. 출구였습니다. 영수는 마지막 힘을 냈습니다. 둘은 안전지대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동료들이 달려왔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철호가 실려갔습니다. 다리가 심하게 다쳤습니다. 영수도 병원으로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몇 분만 늦었어도.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죽을 뻔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병실에서 박철호를 만났습니다. 다리에 깁스를 했습니다. 영수야, 고맙다. 박철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님을 두고 갈 수 없었어요. 너 때문에 살았어. 고향에 돌아갈 수 있어.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도 그랬을 거예요. 저 대신. 그래도 고맙다.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영수는 다시 탄광으로 내려갔습니다.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갱도에 들어갈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천장만 봐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괜찮아?
이만식이 물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작업 중에도 계속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소리가 날 때마다 움찔했습니다. 곡괭이를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집중해. 감독이 소리쳤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영수는 빵을 먹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먹어야죠. 힘을 내려면. 이만식이 말했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다들 그래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영수는 억지로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무너지는 천장이 보였습니다. 귀를 막아도 제시도 계속 편지 부르릉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떴습니다. 악몽이야? 이만식이 물었습니다. 예, 자꾸 그날이 생각나요. 시간이 약이래요. 견뎌야죠.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견딜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일은 해야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영수야, 철수가 중학교에 합격했다. 내가 보낸 돈으로 입학금을 냈다. 너 덕분이다. 고맙다. 영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철수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거야.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이거야. 영수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두려움이 조금 가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갱도로 내려갔습니다.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석탄을 캤습니다. 동생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를 생각했습니다. 할 수 있어. 해야 해. 영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곡괭이를 힘차게 내리쳤습니다. 점심시간 박철호가 찾아왔습니다. 목발을 짚고 있었습니다. 형님, 영수가 달려갔습니다. 다리는요? 괜찮아. 걸을 수 있어. 일은요? 못하지. 한국 돌아가. 박철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해요, 형님. 뭐가 미안해? 너 덕분에 살았는데. 집에라도 갈 수 있어. 박철호가 영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는 끝까지 해. 너라면 할 수 있어.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영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무서운 게 당연해. 죽을 뻔했잖아. 박철호가 영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넌 살았어. 나도 살렸어. 그게 용기야. 용기요? 그래. 무서워도 하는 게 용기지. 안 무서우면 용기가 아니야.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형님 말씀 명심할게요. 그래. 힘내. 박철호는 돌아갔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는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습니다. 일은 힘들지만 견딜만 합니다. 철수 합격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편지를 쓰며 영수는 다짐했습니다. 무너지지 않겠다고. 이겨내겠다고. 밤이 깊었습니다. 영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향의 별과 같은 별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반드시 끝까지. 영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 힘이 느껴졌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독일의 겨울은 고향보다 더 매서웠습니다. 영수는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탄광으로 향했습니다. 사고 이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두렵긴 했지만 이젠 곡괭이를 제대로 들 수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영수, 많이 나아졌네. 이만식이 말했습니다. 형님 덕분입니다. 내가 뭘 했다고. 옆에 있어줬잖아요. 이만식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영수의 더러운 얼굴에 내려앉았습니다.
우체국 갔다 올게요. 영수는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달 월급도 송금해야 했습니다. 창구에서 송금표를 작성했습니다. 100마르크. 영수는 늘 같은 금액을 보냈습니다. 편지 있어요. 직원이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영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야, 큰일 났다. 첫 줄을 읽고 영수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민수가 대학에 붙었다. 서울대학교란다. 내가 보낸 돈으로 학비를 댈 수 있게 됐다. 영수야, 정말 고맙다. 내 동생이 대학생이 된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영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흐느껴 울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만식이 놀라 물었습니다. 동생이 대학에 붙었대요. 그거 좋은 일이잖아. 왜 울어? 너무 기뻐서요. 영수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축하해, 영수야. 이만식이 영수를 껴안았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인데? 영수 동생이 서울대 붙었대. 진짜? 대단한데. 모두가 축하했습니다.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오늘 술 사야겠는걸? 누군가 말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살게요. 오늘은 제가 쏩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맥주와 소시지를 샀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모두가 즐거워했습니다. 민수 건강, 영수 건강. 잔을 부딪혔습니다.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영수야, 자랑스럽겠다.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예, 정말이요. 내가 여기서 고생한 게 헛되지 않았어.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습니다.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힘내자. 우리 가족들도 잘 될 거야. 그래, 힘내자. 모두가 외쳤습니다. 이국 땅에서 서로가 서로의 희망이 됐습니다. 다음 날 영수는 편지를 썼습니다. 민수야, 합격 축하한다. 형이 정말 자랑스럽다. 열심히 공부해라. 학비는 걱정 마라. 형이 책임질게.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편지를 쓰며 영수는 웃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 후로 일이 달라졌습니다. 곡괭이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탄가루도 덜 쓴 것 같았습니다. 요즘 달라 보여. 감독이 말했습니다. 껏, 구두.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이 끝나고 동료들과 걸었습니다. 눈 덮인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영수야, 언제까지 있을 거야? 이만식이 물었습니다. 3년 계약이니까 1년 더요. 빨리 가고 싶겠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무슨 말이야? 여기서 배운 게 많거든요. 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일하는 것, 견디는 것, 함께하는 것. 맞아. 나도 그래. 둘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습니다. 석 달 후 또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민수가 쓴 편지였습니다. 형님, 저 학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좋은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형님이 고생하시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서 형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형님. 영수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동생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영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더 여위었지만 눈빛은 더 단단했습니다. 이만큼 왔어. 조금만 더. 영수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갱도로 내려갔습니다. 어둠이 그를 삼켰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힘차게 내리쳤습니다. 석탄이 부서졌습니다. 좋아. 영수는 소리쳤습니다. 메아리가 울렸습니다. 점심시간 빵을 먹었습니다. 여전히 딱딱했지만 이젠 익숙했습니다.
영수야, 맛있게 먹네. 이만식이 웃었습니다. 이것도 밥이에요. 맞아, 이것도 밥이지. 둘은 웃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웃음은 빛났습니다. 저녁에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예쁘다. 영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뭐가? 하늘이요. 고향 하늘 같아요. 그러네. 하늘은 어디 나갔나 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은 같았습니다. 별도 같았습니다. 희망도 같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너 때문에 형이 힘을 내.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악몽은 오지 않았습니다. 1967년 봄, 계약이 끝나는 날이 왔습니다. 영수는 3년을 채웠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영수, 잘 가. 한국 가서 잘 살아. 편지해라. 악수를 나눴습니다. 포옹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들도 건강하세요. 영수는 한 명 한 명에게 인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형님들 아니었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릴 살렸잖아. 이만식이 영수를 깨어났습니다. 꼭 잘 되라. 넌 할 수 있어. 예, 형님도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탄광이 보였습니다. 3년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지옥 같았지만 동시에 배움의 터였습니다. 안녕. 영수는 작게 인사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독일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고마웠어, 독일.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영수는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한국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영수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영수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그쪽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동생들도 함께였습니다. 모두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영수는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아들아, 살아 돌아왔구나.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영수도 울었습니다. 예, 살아왔습니다. 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어느새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님. 민수가 영수를 안았습니다. 민수야, 많이 컸구나. 형님도 많이 변하셨어요. 철수도 다가왔습니다. 형, 보고 싶었어. 나도. 가족이 함께 껴안았습니다. 오랜 그리움이 풀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서울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들어섰습니다. 길이 포장됐습니다. 자동차가 많아졌습니다. 많이 발전했네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도 이제 잘 살게 됐어.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형님 같은 분들 덕분이에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야 할 일을 한 거지. 아니에요. 형님이 영웅이에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판자집은 사라지고 작지만 깨끗한 집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철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보낸 돈으로 샀어요. 영수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좋다. 영수는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흰 쌀밥에 찌개와 반찬이 있었습니다. 맛있다. 영수는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맛이야. 이게 고향 맛이지. 많이 먹어라. 어머니가 밥을 더 퍼주었습니다. 영수는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와 함께 한강에 갔습니다.
다리가 새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 다리 몇 년 전에 만들었어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대요. 영수는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튼튼한 다리였습니다. 저 다리에도. 영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아니야. 그냥. 영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 다리 어딘가에 자신과 동료들의 땀이 섞여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랑스러워요, 형님. 민수가 말했습니다. 형님이 희생하신 덕분에 제가 공부할 수 있었어요. 희생이 아니야. 가족을 위한 거지. 그래도 고마워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수는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예, 형님처럼요. 나보다 더. 둘은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한 달 후 영수는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독일에서 모은 돈으로 시작했습니다. 철물점이었습니다. 잘 될 거야. 민수가 격려했습니다. 그래야지. 영수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했습니다.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1년 후 독일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이만식의 편지였습니다. 영수야, 잘 지내냐? 나도 곧 한국 돌아간다. 계약을 연장했는데 이제 끝난다. 돌아가면 보자. 술 한잔하자. 영수는 답장을 썼습니다. 형님 기다리겠습니다. 술은 제가 살게요. 건강히 오세요. 겨울이 왔습니다. 영수는 어느 날 저녁 홀로 한강을 찾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다리 위에 섰습니다.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물은 흘렀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영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젊음을 바쳤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때론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독일 탄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찍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친구들. 영수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형님, 여기 계셨네요. 응, 바람 좀 쐬려고. 민수가 형 옆에 섰습니다. 형님, 제가 선생님이 됐어요. 정말? 예, 다음 달부터 중학교에서 가르쳐요. 영수는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잘했다. 형님 덕분이에요. 내가 잘한 거지. 민수가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사랑해요. 나도. 둘은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물에 반짝였습니다. 형님이 계셨기에 제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였기에 여기까지 왔지. 영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저 약속 지켰습니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자, 민수야. 예, 형님. 둘은 다리를 건넜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미래는 밝았습니다. 영수의 삶은 계속됐습니다. 가게를 키웠습니다. 가족을 돌봤습니다. 이따금 독일을 생각했습니다. 깊은 땅 속에서 보낸 날들, 두려움과 싸운 시간들, 동료들과 나눈 우정.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영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섞였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살아온 세월의 증거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영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처럼 가족을 지켰습니다. 희생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영수의 삶이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영수는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살아온 세월, 지켜온 것들, 이루어낸 꿈들. 모든 것이 가슴속에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수는 말했습니다. 누구에게인지 모를 감사였습니다. 삶에게, 가족에게, 동료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습니다. 영수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기적이었습니다. 영수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족의 이름으로, 조국의 이름으로. 이 이야기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